매주 토요일에는 마음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14번째 시간이고요. 뜻대로 살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뜻대로 살고 계시나요? 이 질문에 조금 대답하기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정말로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아주 깊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요, 내가 원치 않는 내 삶인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은 나의 뜻대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관점을 좀 바꿀 수 있도록 몇 가지 기법들을 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 많을 거예요. 되게 절망스럽고 좌절스럽고 뭔가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나 힘들고 좀 멈추고 싶고 이런 느낌들을 가질 때가 가끔 있을 겁니다.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혹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마 베스트셀러로 꽤 많이 유명해진 책인데 이 책이 아들러라는 심리학자의 이론을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은 우리 심리학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프로이드 융이죠. 프로이드 융과 같은 시대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개인 심리학이라는 것을 창시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중요한 핵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람의 열등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뤘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음속에 조금씩의 열등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 아들러는요, 인간의 열등감이 상당히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에 뭔가 더 개선하고 싶고 나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 가장 심한 집단은 어떤 집단일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열등감이 가장 심한 사람들은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에 가면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우스갯소리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자기를 더 개선을 하려고, 열등감이 얼마나 심하면 그렇게까지 극복을 하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저도 박사예요. 저도 상당히 제 마음 한구석에 열등감이 좀 심했던 그런 과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열등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자기 삶이나 혹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또 파괴하는 그런 걸로 쓰이기도 합니다. 마치 내가 이렇게 부당하고 내가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는 거는 내가 너무 잘못해서 자책을 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요. 혹은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잘못으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여겨지는 데 쓰이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인간들 내 주변 혹은 나 자신과의 어떤 갈등을 쌓아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좀 더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러는요, 심리학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그 사람 개개인이 자기 삶의 책임감을 온전히 회복하도록 하고요. 또 나아가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위해서 자기의 책임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걸 목표로 삼았어요. 이 사람이 치료 상담으로 쓴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도구 하나가 언어 바꾸기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잠깐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할 때 있을 거예요. 나 그건 너무 어려워. 잘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 나 그거 꼭 하고 싶지만은 잘 안 돼. 이런 얘기들 할 때 있으시죠? 혹시 어떨 때 이런 얘기들을 사용을 하시나요? 아이 키우기. 아이 키울 때? 네. 아이 키울 때 어떻게? 아이들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따라줬으면 좋겠지만 그게 너무 어려워요. 네.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고 6시에 알람 맞춰놓고 6시 반에 알람 맞춰놓고 하지만 결국 7시 반에 일어나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좀 너무 어려워요. 또 여러분들 어떤 게 좀 힘드세요? 어떤 게 좀 어려우세요? 난 책도 좀 읽고 싶은데 책 읽는 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 가지 아마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살 빼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장사하는 게 너무 힘들어 죽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제 내 남편과 잘 지내는 게 난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아들러는요,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단어를 살짝 바꿔볼 거를 제안을 해요. 자기가 어려운 거, 자기가 힘들어하는 것들을 쭉 종이 하나에다가 다 적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어렵다는 단어를 살짝 바꿔준다. 뭐로 바꾸냐면은 나는 하기 싫어 라고요. 자, 살 빼는 건 힘들어. 바꾸면 어떻게 되죠? 난 살 빼기 싫어. 맛있는 거 실컷 먹고 싶거든. 뭐 이런 거겠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건 어려워. 바꾸면 어떻게 되죠? 나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싫어. 장사하는 게 힘들다. 아, 열심히 장사하는 건 싫어. 남편과 잘 지내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바꾸면 어떻게 돼요? 나는 남편과 잘 지내는 게 싫어. 네, 아이들을 내 뜻대로 키우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그냥 내 뜻대로 키우기가 조금 싫을 수도 있어요. 책을 잘 읽고 싶지만 책 읽는 게 싫어서 그렇습니다. 자, 단어를 바꿔보니까 약간 느낌이 다르죠.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할 때랑 난 그렇게 하기 싫어 라고 할 때 약간 느낌이 달라진다. 뭔가 끌려가는 듯한 입장에서 그게 내가 선택한 거였구나 라는 입장으로 약간 좀 변화가 될 수도 있고요. 저도 가끔씩 이제 사람들 이렇게 환자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번씩 이제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한 다음에 살짝 바꿔드릴 때가 있어요. 한번 나는 그게 하기 싫다로 바꿔보세요 그러면은요, 대체적으로 그 순간 내 삶이 내 맘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여겼지만 알고 보니까 내가 그냥 하기 싫어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참아가면서 하고 있어서 그렇게 힘들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결정을 하는 게 조금 더 쉬워져요. 하기 싫은 거 이렇게 억지로 하느니 나 그냥 그거는 안 하기로 결정해 버릴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힘들고 억지로 참아가면서 했지만 그게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기보다는 그냥 싫은 마음 좀 내려놓고 그냥 해버리지 뭐 라고 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면은요, 조금은 마음이 더 편해지고 가벼워지는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죠.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나는 꼭 무언가를 해야만 해. 나는 반드시 그거를 해야만 해. 라고 여겨지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혹시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아까 아침에는 나는 아이들 밥을 꼭 챙겨줘야만 해. 라고 예를 들어 주시더라고요. 혹시 선생님은 또 어떤 게 있으세요? 나는 꼭 뭐만 해야만 된다 할 때. 청소를 해야만 해. 난 꼭 청소를 해야만 해. 네. 힘들죠. 네. 다양한 예들이 나올 겁니다. 부모님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만 해. 혹은 내 아이들을 나는 잘 돌봐야만 해. 혹은 상사가 시키는 대로 꼭 해야 돼. 나는 꼭 출근을 해야만 돼. 나는 꼭 성공을 해야만 돼. 제가 어제 저녁에 갑자기 좋은 아침을 강의까지 고민하면서 하나 강의 준비해야 되는데 하는데요. 자, 뭔가 해야만 한다라고 할 때 우리 되게 힘들어요.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점점 지치는 것 같고요. 해야만 되는 일을 억지로 참아가면서 할 때 되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단어를 한번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만 한다에서 나는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다 라고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부모님 말을 잘 들어야 해. 바꾸면 어떻죠? 부모님 말을 듣기로 난 선택했어. 왜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득이 더 많거든요. 네,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해. 바꿔보는 겁니다. 그래, 시키는 대로 따르기로 결정했어. 그렇게 선택했어. 성공해야만 해. 그래, 성공해보기로 선택했어. 강의 준비를 해야만 해. 네, 역시 강의 준비를 하기로 저는 선택을 했죠.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자, 단어를 살짝 바꿨을 뿐인데 역시 어때요, 느낌이? 조금 달라지죠. 내가 억지로 참아가면서 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거를 내가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권한이 나한테 있었고, 내가 원래 그거를 선택을 했을 때는 분명히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왜 그 선택을 했는지는 까먹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의무감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거를 하면서 참아가는데요. 다시 내가 언제든지 내 선택을 할 수 있는 내 삶을 내가 언제든지 내 뜻대로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은요, 훨씬 좀 가벼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더 이상은 좀 지치지 않고 신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내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 않다라고 여겨질 때는 많은 사람들을 탓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너 때문에 그래. 널 잘못 만나서. 하필이면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이야 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자, 근데 한번 생각을 바꿔보자고요. 만약에 정말로 내 삶이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면은 내 삶은 내 걸까요? 그 사람 걸까요? 그 사람. 그 사람 거죠.
그 사람이 잘할 때 내가 좀 행복하고 그 사람이 잘 못해주면은 내가 불행하다고 여겨진다면요, 나의 행복은 내 손에 달린 게 아니라 그 사람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남들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탓한다는 거는요, 내가 그 사람한테 종속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꼭 그래야만 하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여기기보다는요, 내가 그렇게 선택을 했고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거는 하기 싫다라고 결정을 하시거나, 그렇게 해서요, 자기 삶을, 자기의 생각들을 좀 잘 정리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주인공은 남이 아닌 내 스스로 주인공을 삼아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